그 애는 집안의 희망이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길러집니다. 여러분은 그게 어떤 삶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서진. 그 아이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간판도 바랜 채 겨우 붙어 있는 미용실 하나. 그곳이 서진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파마약 냄새와 오래된 드라이기 소리가 먼저 반겨주던 곳.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3명 들어오면 그날은 장사 잘 됐다는 말이 나왔고 그마저도 없는 날이면 엄마의 표정은 하루 종일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그 말은 혼잣말처럼 시작됐지만 점점 짜증이 되었고 나중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딸. 하지만 그 집에서 진짜로 주목받던 아이는 항상 둘째 딸이었습니다. 서진은 어릴 때부터 눈에 띄게 예쁜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고 피부는 맑았고 웃으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진을 볼 때마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얘는 그냥 키우면 안 되겠다. 얼굴이 돈이다, 돈. 잘만 키우면 크게 되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그저 지친 얼굴로 하루를 버티던 사람이었는데 서진 얘기만 나오면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서진을 앉혀놓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는 돈 벌 수 있는 애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의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처음으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줬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의 삶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말이 되면 또래 아이들은 놀이터로 갔지만 서진은 엄마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지역 행사장, 아동 모델 대회, 백화점 이벤트 무대, 이름도 낯선 광고 오디션장까지.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조명을 받고 사람들 앞에 서는 일.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았고 칭찬을 들으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금방 바뀌었습니다. 표정 왜 그래? 웃으라니까. 고개 들고 다시.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짧아졌고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진은 틀릴 때마다 혼났고 떨어질 때마다 더 크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하나 잘 되면 우리 집 다 사는 거야. 그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전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웃으라면 웃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말하라면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서진은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작은 지역 광고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치킨을 사왔고 평소에는 말이 없던 집안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서진이 덕분이다. 그 말을 들은 서진은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해서 가족이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웃었고,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한 번, 촬영 한 번, 작은 돈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 한 번도 서진의 손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그 말은 늘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그 모든 것을. 왜냐하면 그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진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촬영장으로 이동했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숙제는 차 안에서 했고 잠은 이동 중에 잤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너 맨날 바쁘잖아. 우리랑 안 놀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서진이는 커서 뭐 되고 싶어? 서진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진에게는 되고 싶은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해야 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날 이후 서진의 삶에서 꿈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느냐. 그렇게 서진은 아이에서 조금씩 수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진 본인조차도 그저 엄마가 기뻐하면 됐고 집안이 괜찮아지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진은 초등학생의 나이에 이미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서진이 벌어온 돈이 단순히 가족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그 사실을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돈은 엄마에게, 사람은요, 처음부터 빼앗기면 그게 빼앗긴 건지조차 모릅니다. 서진에게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서진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럴 거면 학교 왜 다녀? 이미 서진은 또래 학생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돈을 벌고 있었고 엄마의 눈에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보였습니다.
지금 얼굴일 때 벌어야지. 나중엔 다 끝이야. 그 말은 선택지를 없애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인생에서 학생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신 서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원룸 하나.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창문을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 보이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 서진의 하루는 숨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침 7시 촬영장 이동. 쇼핑몰 모델 촬영. 옷을 갈아입고 서서 웃고 찍히고 다시 갈아입고 또 찍히고 하루에 30벌, 40벌을 갈아입는 날도 있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스케줄로 넘어갑니다.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핀 예쁘고요.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 들어가요. 이거 오늘만 가격이에요. 채팅창은 계속 올라오고 말은 멈출 수 없고 표정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목이 쉬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 행사 MC.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계속 말을 해야 했고 술 취한 손님들의 농담에도 웃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서진에게는 하루의 마지막 체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몸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닳아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끝에는 항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입금됐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만큼은 서진도 잠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항상 같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계좌. 엄마 계좌로 보내주세요. 이 말은 어느 순간부터 서진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던 말. 그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관리하면 다 날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가 모였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진은 더 많이 벌게 됩니다. 촬영 단가가 올라가고 라이브 방송 매출이 늘고 행사 섭외도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은 방, 빠듯한 생활, 그리고 계속되는 일.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스태프가 가볍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요즘 꽤 벌지 않아요? 서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돈에 대해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때 집에는 또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 한태겸이었습니다. 태겸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자고 있었고 점심쯤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고 밤이 되면 더 활발해졌습니다. 게임, 영상, 주식 방송. 그리고 항상 같은 말. 나 지금 준비 중이야.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그 말도 자주 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 기회만 잡으면 된다니까. 그 기회는 항상 곧 올 것처럼 말했지만 태겸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있고 보고 있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진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벌고 있었고 한 사람은 계속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기준에서는 그게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지금 벌어야 하고 남자는 나중에 터진다. 그 말은 집안의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서진의 돈은 계속해서 조용히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전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 하나였습니다. 서진 씨 집 몇 채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요,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보다 그를 끝까지 믿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입니다. 서진의 집에는 그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한태겸, 그리고 엄마였습니다. 태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 큰 거 한 방 준비 중이야. 그 말은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고 이상하게도 항상 고지라는 느낌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하지만 그 진짜는 단 한 번도 현실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이 서울에서 하루 3시간 자며 일할 때 태겸은 집에서 느지막이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게임을 켜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주식 방송을 틀어놓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감았어. 그 말은 근거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보는 눈이 있어. 남자는 한 번 터지면 끝이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언제나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카페였습니다. 요즘 카페 무조건 된다. 태겸은 입지 분석도 경험도 없이 단 하나의 이유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뜨잖아.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진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는 처음 한 달만 반짝했습니다. 지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잠깐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었고 매출은 떨어졌고 태겸은
가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알바 쓰면 되지. 내가 왜 있어. 결국 월세는 밀렸고 가게는 정리됐습니다. 그날 서진은 촬영이 끝나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가게 정리했어. 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진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겸은 전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건 연습이었어. 그리고 곧바로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의류야. 쇼핑몰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겠다는 계획. 촬영은 서진이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라이브 방송까지 대신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태겸은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은 당연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재고가 쌓였고 판매는 멈췄고 결국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타이밍이 안 맞은 거야. 실패는 항상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항상 태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코인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오른다. 태겸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못하면 평생 못 올라가. 엄마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서진의 돈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속도가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 이틀 만에 더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때 대겸이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력이 털은 거야. 책임은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음 기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클럽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서울 외곽, 유동인구도 불확실한 곳. 그곳에 클럽을 차렸습니다. 인테리어에 억 단위가 들어갔습니다. 조명, 음향, 인력, 모든 것이 화려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사진이 올라오고 영상이 퍼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단속이 들어왔고 문제가 생겼고 손님은 줄었습니다.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태겸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대신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이상하게도 항상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엄마는 서진에게는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벌어야 돼. 그리고 태겸에게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점점 더 많이 일했고 태겸은 점점 더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돈은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흐름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의미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틈 하나로 전부 드러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주 가볍게 던진 말 하나가 서진의 모든 시간을 뒤흔들게 됩니다. 서진 씨 집 몇 채 있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날. 사람은요, 진실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에도 그걸 바로 믿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지. 서진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 촬영을 마치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스태프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 서진 씨, 집 몇 채 있다면서요? 서진은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스태프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들 얘기하던데요. 오빠 이름으로 건물 2개 있다면서.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곧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샤워를 하면서도 잠을 자려고 누워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이름으로 건물 2개.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한태겸.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했습니다. 주소, 지역, 부동산 조회. 몇 번을 반복했을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화면에 하나가 뜹니다. 건물 등기, 소유자 이름, 한태겸.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야 이거. 그건 작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2번째 건물. 역시 소유자 이름은 한태겸. 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서진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 10년. 그동안 단 한 번도 큰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엄마 계좌,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자신이 아닌 오빠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돈은 어디로 간 거지?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검색을 했고 계속해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다른 게 더 있는지, 혹시 이게 오해일 수 있는지,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건물 2채, 소유자, 한태겸. 그날 밤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갈라졌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그동안은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는 상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벌어온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진은 다음 날 직접 확인하기로 합니다. 엄마에게 처음으로 묻기로 합니다. 내 돈 어디 갔어? 그 질문 하나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서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요, 알아내는 순간보다 직접 듣는 순간이 더 잔인합니다. 서진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으로 듣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내 돈 어디 갔어? 그 말은 크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뭐, 엄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왜 물어? 그 말에는 설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짜증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오빠 이름으로 건물 있다고 해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되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자신이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난 거야? 그 질문이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엄마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내 돈 조금 썼다. 조금. 그 단어는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너무 가볍게. 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숫자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10년. 자신이 벌어온 시간. 그동안의 촬영, 방송, 행사. 그리고 건물 2채. 그건 조금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뭐, 내가 너 돈 훔쳤냐? 그 목소리는 이미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가족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은 서진의 귀에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그렇게 낯설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야. 그 말이 툭 떨어졌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남자는 기반이 있어야 살아. 그 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은 계속 벌어야 했는지, 왜 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지, 왜 오빠는 계속 실패해도 괜찮았는지, 그 모든 이유가 단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자는 끝이고 남자는 시작이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안에서 서진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모되는 쪽으로. 그 순간 서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만들어내는 존재, 투자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늦게 이해되었습니다. 서진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말도 모두 한 번에 올라왔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내가 너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 말은 사랑처럼 들리려고 했지만 서진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당화. 그 단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문장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 있습니다. 서진에게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서진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는 결국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폭발하는 가족. 사람은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어느 순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무너집니다. 서진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였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엄마, 통장 보여줘. 그 말은 차분하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 한마디에 서진의 속이 뒤틀렸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도둑이야. 그 말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었습니다. 서진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번 돈이잖아.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돈. 그 단어는 그 집에서는 금기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폭발했습니다. 내 돈, 내 돈이 어딨어. 다 가족 돈이지.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서진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다 오빠 이름이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태겸, 오빠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말은 짜증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태겸을 향해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돈 가지고 난리야.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태겸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너 왜 이래?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건드릴 일이 아니다. 서진은 그 눈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내 돈 돌려줘. 그 말은 처음이자 가장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미쳤냐? 엄마의 욕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벌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가 없었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겠어? 태겸도 가세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돈 따지냐? 서진은 처음으로 외쳤습니다. 가족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지. 그 말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엄마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가족 망친다. 태겸도 같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무너지는 거 보고 싶냐?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 전가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순간 결정을 내립니다. 됐어. 그 말은 작았지만 완전히 끊는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태겸도 말했습니다. 야, 나가서 뭐 할 건데? 하지만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끄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있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차 안에서 의자를 젖히고
담요 하나 덮고 그렇게 버텼습니다. 3일. 그 시간 동안 서진은 단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 집의 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그 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서진은 처음으로 가족 없이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무너지는 건요, 항상 한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안에서는 다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은 소리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진이 집을 나간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집 앞이 이상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골목에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쾅, 쾅, 쾅. 문 여세요. 그 소리는 요청이 아니라 강제였습니다.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한태겸 씨 계십니까? 그 이름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엄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현재 불법 투자 및 사기 연루로 확인되어 그 이후의 말은 엄마의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단어 몇 개만 남았습니다. 불법, 사기, 수십억.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꽂혔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하나둘씩 말을 쏟아냈습니다. 투자금 돌려받아야 합니다.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들어오고 이 집 명의로 된 것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질문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엄마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태겸이가, 그 이름이 입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동안의 준비는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끌어모으고 돌려막고 버티다가 결국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수십억. 그 숫자는 한 번에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 딸의 돈, 그걸로 시작된 흐름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걸 깨닫는 걸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미 건물은 담보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두 채의 건물, 서진이 이상함을 느꼈던 그 건물들은 이미 은행과 채권자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경매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 그토록 믿고 있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은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진. 그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 돈을 벌어왔던 사람.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끝까지 묻지 않았던 사람. 엄마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떠올립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곧 넘어갈 것이고 돈은 이미 사라졌고 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버티는 게 아니라 그저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연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한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동안 가장 쉽게 부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장 어렵게 된 이름. 서진. 뒤늦은 매달림. 사람은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누가 진짜였는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집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빚은 계속해서 쌓여갔고 태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읽히지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엄마는 처음으로 이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 못한다.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진. 그동안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밀어냈던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가져갔던 사람. 엄마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번호를 눌렀다가 지우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결국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서진을 찾아갑니다. 서진의 집 앞.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서로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아.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었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매달림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거절보다 더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돼. 그 말들은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의 말이 멈췄습니다. 서진은 아주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나 한 번이라도 딸로 본 적 있어? 그 질문은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말은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였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했던 말들, 소리, 욕, 설득, 명령. 그 모든 것이 그 한 질문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엄마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도 거절한다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선택.
어떤 선택은요, 남에게 잔인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잔인합니다. 서진이 내린 선택이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누구에게도 대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고 계좌를 분리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과 얽혀있던 것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 쉬웠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안에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들어있었고 그 시간에는 서진이 버텨온 모든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인생이 아니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었습니다. 엄마의 빚도, 오빠 한태겸도, 그리고 그 집도 전부.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걸 하러 갔습니다. 계좌 개설,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그건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서진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거라고? 그 단순한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늦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야? 하지만 그 생각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계좌가 아니라 자기 계좌로.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서진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붕괴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진이 돌아서고 난 뒤 엄마는 혼자 남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더 나빠졌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불안,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엄마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제서야 떠오른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서진. 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태겸은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 질문은 이제야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진의 인생은 처음으로 자기 방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시작된 인생. 사람은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서진에게는 그게 너무 늦게 찾아온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서진의 얼굴도, 생활도, 시간의 흐름도.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서진은 작은 뷰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서진의 손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직접 맞이하고 머리를 만지고 피부를 보고 조용히 일을 합니다. 예전처럼 카메라 앞에 서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문을 닫고 불을 끄고 그날 번 돈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직접 확인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는 편안합니다. 그리고 서진은 더 이상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도 짧게 대답합니다. 연락 안 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설명도 변명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병원인데요. 그 말에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그 한마디, 그 짧은 질문이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용실, 촬영장, 차 안에서의 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엄마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은 예전처럼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정리된 이야기처럼.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신가요? 서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잠깐의 멈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닙니다. 그 말은 차갑지도 않았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서도, 누군가의 계획에서도, 누군가의 삶에서도 서진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던 시작. 그렇게 서진의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이름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작일지도 모릅니다.